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임영웅 씨의 I'm Here로 더 스타디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임영웅 씨 콘서트는 적잖은 화제를 뿌렸습니다. 정말 장관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. 여기에 여러 가지 미담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이 영웅시대의 플래시몹, 이 장면을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. 임영웅 씨를 그냥 좋아하고 보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도 댄스를 해봐, 우리도 같이 해 라고 동참을 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늘 제가 아줌마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들은 늘 소비자 입장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, 즉 주머니를 털어내는 왜 그런 역할만 해야 되냐, 그리고 왜 늘 우리는 보조자적인 입장에만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이 저의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고,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의, 아줌마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것이냐, 자존감을 찾을 것이냐, 이것이 저의 화두입니다. 즉 사람들은 자존감이 풍만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.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자의 아내다 해도 늘 그들이 자존감이 결여돼 있으면 남편 덕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러고 살지만 나는 뭐야, 그냥 남편 덕에 이렇게 기대서 아니면 자녀한테 기대서 하는 기생하는 사람 같은 그런 자조적인 생각을 저는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러한 아줌마들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돈도 많고 뭣도 많아요. 근데 조직에 가서 이렇게 끼지를 못해요. 늘 대우만 받아봤으니까 내가 가서 나도 끼워줘요 그러고 아쉬운 소리하고 손을 내밀지를 몰라요. 자존심 상하는 거죠. 나는 누구의 부인이고 우리 집 재산은 이렇게 많은 재산의 안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 하니까 늘 어디 가서 겉돌아야,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때문에 겉돌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누락될까봐, 그 조직에 끼지 못할까봐 늘 전전공부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. 부족함이 없어서 눈치를 봅니까? 권력이 없어서 눈치 보겠습니까? 아니죠. 우리 인간은 어차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딱 보고 엄마들 자존감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.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. 그럼 뭐지? 이들이 딱 설 수 있는 장을 펼쳐줘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하얏트 호텔에서 모델을 세워줘야 되겠다. 아마추어 모델을 시켜줘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제 아는 연예인들 한 20명, 사회 저명인사 한 10명, 또 이 엄마들 한 4, 50명 해갖고 80명을 같은 무대에, 패션쇼 무대에 다 세운 겁니다. 세울 때 제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. 돈 내놓고서, 당신들이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. 그 대신 당신들이 내놓은 돈은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쓸 거야. 조건을 내세워서 그들을 패션쇼에 세웠고, 그 대신 디너쇼니까 가족들 10명씩 한 테이블씩 다 초청해. 그 테이블을 서도록 한 거죠. 그 대신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. 디너쇼에 와서 가족들이 디너쇼 먹고, 또 디자이너 모델로 하니까 그 디자이너 옷 한 벌씩 다 제공해줬고, 손해는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본 거예요.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딱 쓰는 거예요.
그것도 딴 게 아니라 패션쇼 모델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다 제가 촬영을 해서 당시에 USB에 넣어서 하나씩 다 줬어요. 집에 가서 행사 있을 때 가족들 모였을 때 틀어서 봐라. 이렇게 제가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때 내가 한 생각은 문화를 보고 박수치고 즐기는 것을 떠나서 너도 주인공이 돼봐였습니다. 즉 문화 소비자에서 문화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. 문화 생산자 의미는 이 디자이너가 이런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옷 보고 어떠신지 평가하고 필요하시면 사세요. 그게 문화 생산자죠. 옷만 그냥 사입던 입장에서 내가 이 옷을 공개하고 홍보하니까 사입으세요. 문화 생산자죠. 이때의 이들의 자존감 좋아하는 모습은 정말 그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 때 느꼈던 그 행복하고는 달라 보였습니다. 워킹 연습을 못하니까 그 워킹 연습을 제가 그 전문가를 데려와서 워킹 연습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삐딱삐딱 걸으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. 그 강사는, 워킹 강사는 누가 누구 부인인지 몰라요. 그때는 재벌집 부인도 있었고요. 또 어떤 분은 지금 대통령 부인도 있었고요. 대통령 부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. 국회의원 부인도 있었고요. 재벌집 부인도 있었고요. 사회 저명인사 부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. 그런데 아줌마 똑바로 걸어. 그게 똑 되는 거야. 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단을 쳐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굉장히 행복해 있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저는 문화 생산자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. 영웅시대가 만든 요번에 플래시몹을 보면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기만 하던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이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춘 겁니다. 댄스를 한 겁니다. 얼마나 많은 동안 연습을 했겠습니까? 적어도 내가 보기에 한 300명은 그 댄스 플래시몹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. 틀리지 않아요. 줄도 잘 맞춰주고 가로 세로 줄도 잘 맞춰주고 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들었죠. 당신들 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울 거야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 영웅시대 플래시몹에서 만들어진 조성된 350만 원 기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수원지구에 기탁을 했다 그럽니다. 딱 제가 2007년도에 했던 이 행사 아니겠습니까? 제가 2007년도에 이 행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4번쯤 하얏트 호텔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. 제가 이것을 시작하자 헤비타트에서 이 저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가서 헤비테트가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헤비테트에서 모금 문화 행사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. 즉 임영웅 씨를 보고 즐기고 듣고 즐기고 하는 거에서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스스로 문화 생산자로 거듭난 겁니다. 이거를 해서 또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까지 펼친 겁니다. 바로 임영웅 씨의 힘이 이거입니다. 저는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께,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께 이러한 모습을 확장을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. 저는 아줌마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20년 넘게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.